이준석 의원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저길 와갖고 지금 같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까 재판정에? 예. 오늘 이제 정치인들이 예. 가끔씩 이게 박정훈 대령 응원하기 위해서 와요. 예. 그랬었고 뭐 이준석 의원도 과거에 몇 번 왔었어요. 예, 그런 정치인들 오는데 오늘 이제 응원한다고 이준석 의원하고 뭐 민주당 정치인 몇 명이 같이 왔습니다.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저거는 김병주 의원인가요? 예. 그리고 부승찬 의원도 왔었습니다. 부승찬 의원도 뭐 있고, 근데 이준석 의원은 왜 혹시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뭐 왜 왔다고 합니까? 이준석 의원이 근데 좀 자주 왔었거든요. 그때마다 안 알려졌던 거구나 상대적으로. 예. 1심 때도 몇 번 왔고 응원하고 했는데 박정훈 대령을? 박정훈 대령. 그래서 뭐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같은 기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왔었고 뭐 오늘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선거 기간에 좀 바쁘잖아요. 유세 다니고 이거 하느라고. 그래서 좀 오늘은 정치인들이 좀 안 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도 왔어요. 그러네요. 뭐 온 정치인들 몇몇 보면 화려한데 이준석 의원이 껴있어서 좀 저는 약간 뜨악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거고 그랬던 거면 저는 뭐 그거는 좀 평가받을 만하다라고 합니다. 정치인이 계속 뭐 박정훈 저는 대령 그냥 뭐 아주 이상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보면은 이제 유세를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좀 이준석 의원이 무슨 말을 해도 잘 언론에 안 나와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한테 가려가지고 그래갖고 뭐 하던 대로 오늘 온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하는 분석을 좀 해보고요. 지금 요 나가고 있는 이 화면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요거 페북에서 쓰신 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삶을 살길 원하느냐 유권자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면 뭐 이준석 나 같은 사람의 삶을 살길 바라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 내 자식이 이재명 같은 삶을 살길 당연히 원치 않는다. 그 글을 쓰셨죠. 이준석 의원이 원래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까거나 막 그런 거를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갖고 선거 기간에 아주 극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보면은 좀 저도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논리 자체가 좀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거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썼죠. 이재명, 김문수 같은 삶을 살길 바라느냐? 좀 이건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저 말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대신에 이재명, 김문수 대신에 롤 모델로 자기를 그런 얘기지 뭐. 그걸 제시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좀 많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 글을 쓰게 됐고 지금 다 국민들 갈라치기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어느 부모가 그런 대통령 후보를 롤 모델로 이렇게 삼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깠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화제가 좀 됐던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준석 의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얘기 안 하던가요?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사실 누구를 막 까고 이런 건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딱 보니까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둘이 딱 이제 지나가는데 옆에 딱 대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평소에는 안 하다가 요즘에 이재명 후보를 극딜하고 이렇게 막 까냐. 본인이 자기가 좋은 공약이나 이런 걸 해갖고 자기 장점을 어필할 생각을 해야지. 이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선거는 원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준석 씨 저 이제 행보는 솔직히 좀 뭐 진정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뭔가 좀 대척점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자꾸 끄집어내야지 본인에게 주목도가 실리니까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속보가 나왔습니다. 속보라기보다는 이런 게 나왔네요. 지금 댓글 주신 분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보셨죠? 그래서 내가 봤습니다. 이상하다 해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정부 때 춘추 장관했던 최상화 씨라는 사람이 이제 30년 동안 국민의힘에 있었다가 이제 이 땅을 민주당으로 한다. 요 기사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 가지고 박근혜가 지지한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찾아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동안에. 그랬더니 박근혜를 지지하던 서포터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그쵸? 박근혜 예.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싫을 자기를 거니까. 구속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읽어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오. 누가? 박근혜 서포터즈가. 특히 대구 경북 미래발전위원회와 함께 박근혜 씨의 대구 거주 결정과 쾌차를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러면서 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가짜 뉴스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2022년 2월달 얘기였어요. 윤석열 씨가 그거 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 올리는 거는 정확히 무엇으로 올린 것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당시에도 어쨌든 박근혜 서포터즈 이분들은 그쵸.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을 윤석열은 용서할 미울 수 테니까. 없다 이랬다는 거죠. 예. 예. 와, 근데 이게 이런 분위기대로 그냥 가게 되면 이거 대구에서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마일링 그 얘기 저번에 나온 거 맞고요. 이거 요번 거 아니고요. 2022년 2월달 건데. 기사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그래도- 흐름은 있죠. 있는 것 같아. 예, 월요일 날 지금 TK지 다음 주에 TK 지역에서 이제 줄줄이 아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아무튼 선언 그렇죠. 같은 것들 각 시민 단체나 거기 뭐 모임들이나 이런 데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한준호 의원도 또 뭐 어디 나와서 얘기를 했네요. 홍준표 서포터즈뿐 TK에서 이재명 지지 선언 이어질 것. 예, 이런 얘기를 지금 뭐 방송 나와서 했고 기사로도 네. 떠 있네요. 예. 박근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맞아요. 대통령이 지지하면은 대박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안 보면은 하겠지만, 그렇게 할 예. 수는 없을 것 같고 마음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렇죠. 그렇겠죠. 마음속으로는 윤석열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밥 2번 먹었잖아.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밥을 먹지 말았어야지. 예,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유영아 이게? 당선 하나 시켜보겠다고 그 치욕을 그러니까요. 견딘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의리가 있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참. 예. 예, 다음 내용 좀 볼까요? 이준석과 명태균의 끝은 이준석이라 하셨는데 제가 요 내용을 잘 몰라서 2달 전 영상 지금 보니 묘하네요라고 요거 SNS에 올리신 것 같은데 요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거는 뭐냐면 2달 전쯤에 제가 한 방송에서 예. 명태균 씨는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누구를 지지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을 이제 살려줄 수 있는 사람 진영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서 한번 까였고 민주당에서도 까였고 그럼 현실적으로는 이준석밖에 없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씨가 자기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거의 유일하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게 이준석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오세훈하고 싸우고 또 홍준표하고도 별로 안 좋았죠. 근데 홍준표에 대해서는 요즘 말을 요즘에 안 하고 조금 있죠. 바뀐 예. 것 같긴 해요. 그 이준석에 대해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이준석 의원의 우호적이고 이준석을 미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명태균 씨는 결국에는 개혁신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방송에 나와서 뭐 이준석이 당선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명태균 씨가 기자들한테는 또 안 그래요. 그래요? 이준석 관련해서 뭘 조만간 자기가 터트릴 것처럼 뭐 공개할 것처럼 기자한테도 그러죠. 좀 그러고 있어서 나한테도 그랬어요. 예. 내가 끝까지 당신은 이준석하고 같이 가겠냐? 이준석을 아직도 지지하냐? 내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지난번에 네. 접견 갔을 때.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제는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 중앙지검에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 수사하잖아요. 그쪽에서 이준석 의원한테 자료 달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대선 때에 김건희 여사랑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씨랑 뭐 나눴던 대화라든가 이런 관련된 자료 있으면 다 내놓으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화 통화 같은 거 다 클라우드에 넣어놓는다고 그랬으니까는. 근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뭐 이준석을 꼭 특별히 살려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약간 좀 결별하고 그냥 관여 안 하는 듯한 수순? 저는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느꼈어요.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다르고 또 다 저녁에 달라져요.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도변 섞게 하고 있어서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예.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정치인하고는 좀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들고 있지 않은 걸 없는 걸 그렇게 마치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이렇게 그렇죠. 있으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기자들 입장에선 터트릴 것처럼 폭로할 것처럼까지는 하는데 시원하게 폭로는 안 하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사로 가면 저는 명태균 씨는 재구속 말고는 답이 답이 없을 없어 거라고 보이는데. 보는데 뭐 본인이 믿는 게 있는지 이렇게 기자들이랑 소통하는 걸 보면 되게 당당하고 이렇게 활기차고 예, 세상 걱정 없는 사람 좀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비호감도 1위 대선 주자. 예, 비호감도 1위 대선 주자. 예. 한번 볼까요? 이재명 후보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46%, 김문수 후보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 65%, 이준석 72%. 정치인 중에 1등이에요, 1등. 와. 예, 비호감도가 사실. 예. 왜 이렇게 비호감도가 높아진 걸까요, 이 사람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과거에도 뭐 이제 장애인들하고 싸우고 예, 젊은 여성들하고 또 싸우고 그리고 지금 선거 기간 되니까 갑자기 또 이재명 후보를 극딜해. 그러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정치인이라면은 자기의 잘난 부분, 잘하는 부분 뭐 이런 거를 자꾸 부각시켜 가지고 이제 지지를 긍정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자꾸 남을 깎아내리면서 이제 본인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온 것들이 결국 이 결과를 낳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냥. 예. 아니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분이 보여준 게 젊은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움이나 어찌든 그 본인이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인의 의지를 다 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기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야합하고 구태 정치하는 모습을 사실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는 젊다고 주장하면서도 행동은 정말 홍준표 씨 하는 거랑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구태 정치의 표본처럼 마치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에 대한 호감도는 점점 떨어지고 특히 지난번에 명태균 게이트 터졌을 때 이준석 씨하고 명태균 씨의 관계라든가 둘 간의 대화 나눈 거라든가 그다음에 공천 개입에서 본인이 당대표에서 당시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아무 책임 안 지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누구라도 이 사람에게 뭔가 책임감 있는 모습의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다가 제가 어저께 신익규 변호사하고 방송을 했는데 신익규 변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싫어하게 됐는지 설명을 이제 해주면서 예. 이준석 의원은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 누구랑 똑같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보세요. 같이 나갔던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 사실 천하람밖에 없는 셈이 되고 김용태 의원도 같이 가려고 하다가 안 가서 국힘에서 지금 남아가지고 비대위원장 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지금 둘이서 그쵸. 싸우고 난리가 원수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결정적이었어요. 이준석 의원은 독불 장군처럼 행동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한다.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최악인 것은 책임을 안 진다. 그래놓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 이 모습을 보면은 누구라도 그와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게 신윤규 변호사 말이었어요. 근데 실제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요? 한동훈? 난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네, 난 윤석열하고 똑같다고 지금 보여. 윤석열 뭐든지 다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큰 소리는 쳐놓고 결국 나중에는 다 책임 전가하고 부하들이 했어요. 쟤네들이 그렇죠. 오버한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체포에 채자도 안 네. 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주변에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사실 처음에 새롭게 그렇죠. 나타났다가도.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준석 씨가 그 둘을 짬뽕해놓은 것 같이 사실 저는 느껴져서 비호감도가 1위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신기한 거는 언론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걸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게 언론들이 전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치를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게임은 이겨야 되잖아요. 예. 이겨야 되고 그리고 뭐 선수들 보면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교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기면 열광하잖아요. 사람들이. 정치 기술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질 때도 또 억울하게 지거나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 거기에 지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그걸 좀 잘못 잡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근데 언론은 왜 좋아하느냐? 예. 언론 똑같아요. 언론도 이 레거시 언론 특히 보면은 정치를 그냥 게임 중계하듯이 그렇게 하는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누구 패스했습니다, 누구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지. 그렇게 중계를 하니까 이준석을 좋아하는 거예요. 플레이가 딱 자기- 좀 화려한 측면이 네. 좀 있죠. 플레이도 네. 화려하고 기교 있어 보이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천착되면은 언론들은 이준석 잘한다.
약간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본인이 좀더 기자인데 더 큰 서사를 본인이 봐야 잘 되는데. 알잖아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이제 그냥 기자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보면 윤석열보다 저는 더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제 이준석, 한동훈. 이게 나르시시즘 되게 강하고 예, 자뻑으로 살고 뭐 약간 이런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 약간 좀 간교한 느낌? 약간 이런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사실 잘 그걸 이해를 못 하는데 다만 그냥 흐름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에 있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 기계적 중립을 늘 자기네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 중립지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종류가 뭐 반기문, 안철수, 옛날에 서울대 총장 그 누구죠? 정운찬. 요런 그 약간 그 중도처럼 보이는 요런 사람들이 요렇게 하면은 굉장히 띄워주고 싶어하는. 정확하신 것 같아요. 네, 뭐 반기문 뭐 요런 사람들. 그리고 뭐, 이제 네. 자기들 엘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언론인. 뭐 실제로 공부도 잘했고 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러잖아요. 법조계도 똑같아요. 이준석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바하는 거 싫어하고 막 그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 싫어하고 좀 적당히 이렇게 좀 살아 하면서 자기들은 공부 좀 했으니까 나 합리적이고 뭐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어려운 것들 난 이해를 해.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 눈높이에는 이준석이 딱인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근데 나는 그거보다 키워드 장사를 되게 잘하고 저 사람이 그 이슈 그다음에, 제기하는 능력은 있죠. 그다음에 네. 이제 언론에서 딱 다루기 쉬운 포인트마다 한 번씩 짚어줘가지고 언론의 주목도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건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잘하니까 이 언론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딱 데려다가 쓰고 싶은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준석과 홍준표가 그래요. 홍준표 씨도 사실은 그런 거 단어 선택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키워드를 정확히 딱 짚어줘가지고 언론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그걸 다루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그런 말들이나 이슈 같은 것들을 자기가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제가 잘 보니까 뭐 바른 말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언론에서는. 그리고 뭐가 옳고 가치관이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더라고. 클릭을 누가 하게끔 만들어주냐.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바로 거기에 가장 특화된 사람이 이준석하고 홍준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언론이 뭐 잘했고 못했고 이거를 떠나서 그냥 자기네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람을 알면서도 이게 사실 옳지 않다고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손잡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준석 지지율 나오는 거 보면 6% 넘어서 이제 7% 돌파하고 이런 지지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젊은 층들이 이준석을 뭐 소구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아요. 20대나 30대 초반, 초중반 남성들한테. 그 부분 플러스로 이제 김문수한테 이번에 뭐 경선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김문수와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힘 지지층들이 그냥 뭐 이번에 그러면 젊은 친구 한번 뽑아보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무튼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 젊은 층이 아니 이준석이 본인이 한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내가 언제 뭐 그 젊은 남성들을 위한 뭐 정책이나 공약 뭐 내가 뭐 한 거 있냐?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비아냥되는 거지 기존 정치권들을 그 부분은 기존 정치권이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준석은 사실 말장사로 갈라치기해서 말장사로 20대 젊은 남성들의 표심이나 지지를 끌어냈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집권하고 돈 쓰고 어떻게 마음 잡아보려고 해도 그걸 못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 정당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놓치고 있는 부분.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잘 잡지 못한 근데 그런 부분은 좀 한번 이준석의 폐해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우리가 계속 놔두면 안 되는 이유는 난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그 갈라치기, 사회 갈등 심화, 그리고 분열 조장 이런 맞습니다. 걸로 자기 장사를 너무 심하게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뭔가 조금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건 나는 없다고 봐요. 그냥 이 사람은 나의 충성파들을 양산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나의 충성파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 소외됐다고 느끼고 뭔가 절박한 이런 젊은 남성들인 것 같다. 이래서 타겟을 그쪽으로 잡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나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초창기에 잘 모르고 이 시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편을 꼭 만들고 싶었던 사람의 절박한 초창기 일이라면 내가 그냥 익스큐즈 해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어젠다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계속 그거를 물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잖아요. 커다란 정책이나 시 대한민국이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더 도움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은 하나도 없이 나는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정치인으로서 큰 그릇이 못 되고 책임감도 없이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말장난은 모든 걸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사실은 거짓말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명태균 씨 여론조작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여론조작 자기 안 했다고 뭐 여론조작이고 뭐고 나는 뭐 여조비도 모르겠고 대납도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아무거나 안 했다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이번에 또 뉴스타파에서도 나오고 우리도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저도 계속 주장했었던 거고 우리 박형관 기자도 주장했던 거고 뉴스마토 강혜경 씨가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불리하면 입다. 불리하면 싹 다물고 저거 지금 화면 지금 보시면 비공표 여론조사 나경원 이준석 지지율 이렇게 오차범위 내로 조작이 된 거 저거를 자기 아무 이득도 없이 그냥 명태균이가 혼자서 이렇게 해줬다? 그 누가 저런 상황을 믿겠어요. 근데도 자기는 저기에 대해서 지금 말 한마디를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예전에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내가 그때 특히 주장하고 그랬을 때 나하고 박형관 기자가 주장했을 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이준석이 페이스북에다 공개적으로 노영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썼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왜 저렇게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너무 비겁해 보인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십 년째 지역 감정, 지역주의를 극복 못해서 어떤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씨앗을 또 젠더 갈등이라는 걸 뿌려갖고 자기 그냥 몇 % 지지율 얻고자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저희가 또 어떤 비용과 대가를 치러야 될지 모르는 이 갈등의 씨앗을 또 저렇게 계속 뿌리고 다니니 정말 좀 젊은 분들이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